한국 문화는 독자적인 문화가 아니고 중국 문명에서 그게 아류다. 아류로. 네, 그리고 한류가 왜 잘 나가는 이유가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잘 나간다. 그런 식의 주장도 있어요. 무조건 중국은 그 중심하고 이렇게 떠받고, 그리고 한국사의 출발점은 낭낭군 평양이다. 그리고 삼국시대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런 나라들이 발전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낭낭군의 지배계가 고대 중국인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쪽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지식인들, 역사나 철기나 그런 걸 담당해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고대 한국 사회가 발전해서 갈 수 있었다. 그게 핵심적인 거예요. 반갑습니다. 대한사랑 유튜브입니다. 오래간만에 오늘 국내에 오셔가지고 제가 또 사무실까지 우리 초대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우리 역사 문화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공부를 하고 계시는 우리 교포분인데요. 마이클 선생님 한번 모셨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한번 모셔가지고 또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지금 이제 뭐 한국 문화에 대해서 한류라는데 좀 해외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실제 살고 계신데. 요즘에는 이제 한국 문화가 여러 측면에서 되게 이제 핫하거든요. 특히 캐대현이라고 들어보셨죠? 캐대현. 캐대현. 그게 이제 저는 호주에서 살거든요. 예. 호주에서 캐대현을 그 로컬 사람들이 그 뮤지컬을 직접 본인들이 나서서 하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사는 데는 브리즈번이라고 해가지고 호주의 북동부 쪽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캐대현 그 뮤지컬을 올해 6월 달에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거 뮤지컬 만들면 안에 있는 내용, 콘텐츠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저승사자 이런 거. 그런 거는 잘 모를 거예요. 호주에는 저승사자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호주 쪽에서는. 호주 쪽에서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는 그림 리퍼라고 불러요. 그 칼 들고 설치는 사람. 예, 칼하고 그 검정 그거를 쓰고 검정 옷을 입고 해골 주로 해골 형상을 하는 사람. 예. 그런 저승사자들이 비해 보면 우리 한국 저승사자들은 대단히 얼굴도 좋고 온화하고 딱 뭔가 품격이 있는데 제가 해외 그런 거 보니까 느껴지는 게 해외 저승사자들 보니까 항상 낯 들고 다니더라고요. 물론 농사철에 쓰는 낯인지 모르겠는데. 농사철에 쓰는 낯이에요. 그걸 사람들 잡아갈 때 쓰는 쪽으로 지금. 참 재밌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화 나름대로 뭔가 갭이 있는데도 그걸 가지고 다 자기 문화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뮤지컬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자체가 뮤지컬 지금 벌써 티켓 같은 거 팔고 있어요. 뭐 요즘 해외 또 상 받기 시작했다고 캐디언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그런 과정에 지금 제가 오늘 이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이 해외 이제 한류 문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국내도 뭐 몇백만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 뭐 국립중앙박물관도 가보고 하면서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역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건데 과연 해외에서 한국의 역사는 어떻게 소개되는지 그 부분을 좀 오늘 듣고 싶어서 초대를 했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캐디언에서 느껴지는 그런 뭔가 해외 사람들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역사 문화가 그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 그런 쪽으로. 그 해외에서는 근데 한국 역사가 하도 오랫동안 부정적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남한테 침략받은 역사.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한류 팬인데도 한국 역사는 맨날 슬픈 역사다, 침략을 받았던 역사다. 광명의 역사가 아니고 수치의 역사다. 그런 식으로 주로 보는 경향이 세요. 그리고 하도 옛날부터 이제 한국학 할 때 그런 교수들 같은 분들이 설명을 할 때 한국 문화는 독자적인 문화가 아니고 중국 문명에서 그게 아류다. 아류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국수주의자. 아니면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 한국의 학생들도 나름대로 해외 학생들이 한국 역사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공부를 하려고 할 건데, 근데 막상 지금 말씀 주시는 거 본다면 좀 안 좋은 쪽으로 한국사를 바라보고 있고, 근데 그런 과정에 또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좋아가지고 한국을 찾는데 이게 좀 뭔가 말이 안 맞는 건데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요즘 몇 년 전부터 이제 한 5년 전이었던가 그때부터 이제
중국에서 그런 주장이 나왔잖아요. 김치도 중국 것, 뭐 손흥민도 중국 것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한류가 왜 잘 나간 이유가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잘 나간다. 그런 식의 주장도 있어요. 그럼 중국이 더 잘 나가야지 지금. 근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중국 사람도 꽤 많아요. 그걸 좀 바로잡으려고는 뭐 해외 교수들이라든지 전혀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동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조건 중국은 그 중심하고 이렇게 떠받고 무조건 한국 문화는 약간 중국의 아류다 폄하하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지금 이야기 들어본다면 지금 한류 문화에서 지금 여러 가지 한국의 콘텐츠가 해외에 많이 소개돼 가지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가장 약한 부분이 한국의 역사. 특히 고대사 부분이 제일 약하거든요. 왜냐하면 조선사는 그래도 조금 웬만큼 조금 연구가 조금 돼가지고 알려진 바가 있고 특히 이순신 장군 이제 세 편의 영화가 나왔잖아요. 그 명량부터 해가지고 한산 그리고 노량까지 이제 그 영화들은 흥행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알려진 바가 있는데 이순신 장군은 근데 뭐 고구려의 뭐 을지문덕 장군이나 그 강감찬 장군 그 거란하고 연하라 전쟁 그건 조금 알긴 아는데 그다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에서 뭐 정부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외교부 차원 또 학자들 입장에서 한국사를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콘텐츠, 역사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건 없고 그죠? 지금 해외에서 나오면서 부정적인 영향이 더 강하고 참 심각한 그런 상태네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 하나하나를 지금 한국학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해외에서 비춰지는 한국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 하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이클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이제 뭐 해외에서 한국의 역사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건데 내용이 주로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지금 한국학을 가르치는 분들이 쓴 논문, 책을 직접 한번 우리 이제 마이클 선생님이 인용을 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지금 해외에서 이제 한국의 역사로 소개되고 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이제 정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외교부에 관련된 분들이 있다면 많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 한류 콘텐츠 생산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한국사를 올바르게 전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좀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서 오늘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뭐 한국 역사에 대해서 한다면 해외에서 가장 유명한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제일 영향력이 있다는 분은 그 배형일 교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1992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류학과에서요. 그리고 자기 이제 지도 교수는 그 이제 중국학을 미국에서 최초로 창립했던 분이신데 이름이 장광지 교수예요. 장광지 교수. 근데 이 배영일 교수의 이제 1992년도에 발표하셨던 박사학위 논문이 뭐냐면 한국사는 주로 우리 강단이든 제야이든 어느 쪽이든 다 고조선에서 시작했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고조선에서 한국사가 출발했다. 근데 이분의 논문은 고조선이 아니고 낙랑군하고 한사군에서 한국사가 그리고 한국 문명 자체가 발상했다. 그럼 중국 역사로부터 출발했다?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은 한국 문명 자체가 중국 문명의 한 아류. 이분은 원래 한국 사람 아닙니까? 원래 초창기 때는 한국에서 태어나셨지만 해외에서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본인의 아버님께서 의사분이셨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살았고 그리고 서강대학교 출신이었던 것 같은데 그 학사 과정은 서강대학교에서 마치시고 석사하고 박사학위는 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박사학위 받으시고 나서 이제 University of California, 그러니까 LA 쪽에서 산타바바라 대학교에서 한국학과에서 이제 교수를 하셨거든요. 이분이 그럼 지금 박사학위 논문이 언제쯤 나온 겁니까? 그러면 92년도에 나왔어요. 92년이면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기 33년 때문에 33년 지났죠. 이분의 영향력이 나름대로 많이 강하겠네요. 네, 특히 영어로 한국학을 공부하시는 분, 그러니까 마크 바잉턴 박사, 그분은 부여사하고 고구려사를 공부하셨고,
그리고 조나탄 베스트라는 교수는 이제 백제사를 전공하셨고요. 리처드 맥브라이드 교수는 이제 그 사람 브리gham young 유니버시티 대학교에서 있어서 그 사람은 신라사 전공자거든요. 그 사람들의 논문하고 책들을 다 보고 참고 문헌 목록들을 다 보면 무조건 이 배영일 교수의 한국인들의 뿌리를 파헤친다 이 책이 이게 지금 논문입니까 아니면 책입니까? 아니 책이에요. 책. 25년 전에 발표된 책. 이 책은 모든 한국학에 관련된 고대사에 관련된 논문이나 책에서 다 무조건 이거는 인용하는 논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한국의 역사를 소개할 때 국내에서는 신석고 씨 옛날 그 한국사에 대해서 그게 번역돼 가지고 많이 알려진 줄 아는데 그것보다 영향력이 더 심한 게 파급력이 큰 게 요 책이라는 거죠. 이병도 교수하고 신석교 교수는 국내에서는 유명하시지만 해외에서는 배영일 교수가 완전히 성경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한국학에서는 이분이 지금 나름대로 잡아놓은 틀 가지고 계속 한국 역사가 지금 해외에서 가르쳐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학을 이제 해외에서 이제 학사나 석사나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리딩 텍스트, 그러니까 참고 문헌이든지 꼭 이걸 읽으라고 그 교수들이 추천을 해요. 그럼 결국은 한국의 역사는 중국의 식민지로부터 출발한 걸로 그래가지고 그걸 틀을 딱 잡아놔놓고 나머지가 다 진행되겠네요. 그리고 이거를 그 자체를 부정을 하면 극단주의적인 민족주의자다 아니면 파시스트, 그러니까 구구파다. 극우까지 이 논리를 벗어나면. 그래서 이 책에서 몇 번 읽어봤는데 윤내현 교수를 꽤 많이 언급을 하셔요. 윤내현 교수하고 리지린 교수. 그 북한에 있는 남들 고조선의 영역 틀을 잡은 분들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을 무조건 극단주의적인 민족주의자 그리고 극우파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보면 낙랑군 무조건 낙랑군이 평양에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게 한국의 고대 국가들 아시죠? 그 사만이나 남사만, 특히 마한이나 변한이나 진안이나 옥저 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것이 다 출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낙랑군하고 대방군이었다. 중심점이 무조건 평양 낙랑군이다. 거기서 중국 선진 문물들이 퍼져나가서 고대 국가들이 발전했고 그 외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말 그대로 윤냉 교수하고 리지닝 교수 이런 양반들 거기에 대한 논리를 벗어나니까 극단적인 뭔가 그걸 지우려고 한다고 주장을 해요. 그 낙랑군의 흔적들하고 고대 중국인들의 발자취 숨기려고 한다고 부정하고 하고. 또 뭐 이 책 내용 중에 또 뭔가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좀 있습니까? 또 이분. 그리고 이분은 여기 지도를 한번 여기 동이족하고 고조선의 고조선 영역이네. 그러니까 산동반도에서 여기 이제 연해주 지역까지 그리고 평안도까지 그려놨잖아요. 이게 1983년도 이기동하고 이기백 그 교수가 그렸던 지도거든요. 산동선까지 이제 고조선 영역이다 범위다. 그러니까 비파형 동검하고 그 고인돌 그 분포도를 그렸는데 이분의 주장은 고인돌하고 비파형 동검하고 다른 그 문화적인 요소가 이게 고대 고조선이나 그 고대 한국인하고 연관성 지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극단주의적인 민족주의자다. 그런 식의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국민들은 국사 공부를 다 하셨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 고조선은 고조선의 표지 유물은 고인돌하고 비파형 동검이를 했는데 그걸 따라하면 안 된다. 그건 너무 민족주의적이다. 그럼 유물하고 상관없다는 말인가요? 그런 셈이죠. 참 이상한 논리네요. 그리고 이분의 논리에 따르면 고조선이라는 그 체제가 존재했으면 거기에 이제 한자로 나오는 그런 벽돌이나 그 돌에 새겨져 있는 문자가 나와야지 이게 왕엄성이다. 그런 식의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은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 그건 주장을 하지만 왕엄성이 평양에 있다라고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유물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근데 왕엄성이 있으면 거기에 위만이 있어야 되고 낙랑군이 있어야 되잖아요. 낙랑군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위만 조선은 거기에 있었다고
확신을 하지 못해요. 참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아마 그것도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분이 와서 그런 주장했다면 아마 또 공격을 당할 빌미가 있을 건데 예. 우리나라 사학계로부터. 예. 근데 지금 해외 한국학 중에 석학이라고 불리는 이런 분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놨다는 자체가 좀 그런데 지금 이게 그러면 이분의 주장이 지금 국내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칩니까 지금? 현재로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그 단국대학교 심재훈 교수하고 교원대 송호정 교수 지금 서울대에 있는 송호정 교수님 이분들이 수용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대부분 배영일 교수의 이제 주장이다.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이게 통용이 되니까.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뭐 우리 그분들이 비파행 동검하고 우리 고인돌 나온다고 그걸 고조선 영역으로 주장하면 안 된다. 그 주장을 그분이라든지 또 당국대 그분도 주장한 걸로 제가 신문 기사에 봤는데 그 주장의 근원이 배영일 교수. 그 두 분이 아니라 배영일 교수의 주장을 그 두 분이 이렇게 인용을 했다는 거. 현실이 그렇군요. 보면. 그리고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또 고조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문화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특히 곰하고 그 호랑이가 나오잖아요. 토템 신앙. 근데 이제 무시사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산동성에 있는 무시사당? 들어봤죠. 무시사당. 거기에서 이제 곰하고 호랑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국 학자들이 너무 확대 해석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또 웃기는 게 뭐냐면 그 곰하고 호랑이가 나오는데 이제 서로 싸우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배영일 교수가 그거는 단군 신화가 아니고 치유하고 황제하고 싸웠던 장면이라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이제 치유는 그 구이족의 주장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웃긴 게 배영일 교수는 그 치유를 갖다 중국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5,000년 전에는 이거는 신화 시대고 그걸 갖다 중국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없죠. 중국은 현대 개념인데 현대 개념을 갖다가 고대에다가 붙이고 웃기는 것이 그 고조선은 한국하고 연관을 지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웃기는 게 고대 중국은 또 현대 중국하고 또 본인은 연기를 해놓고 그러니까, 연기라고 우리는 연기하면 안 된다.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치유는 분명히 중국 사람들도 원래는 타번 공정이라고 한 거 이전에는 치유는 중국인이라고 안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인이라고 딱 그렇게 써놓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조금 역사적인 지식이 너무 부족. 공부를 했다면 말 그대로 황제는도 웅씨 기자이잖아요. 웅족이지. 거기 왜 유용 국가에서 왔다고. 그런데 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적인 그런 국가, 민족 개념을 갖다가 고대 5,000년 전에 있었던 인물들한테 수요를 하니까 앞뒤가 말 안 되죠. 그런 식의 주장을 또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이제 고려대학교 옛날에 그 사학과에서 어떤 김정배 교수라고 계셨죠. 그 교수님에 따르면 뭐 물론 단군 조선은 이제 현 사학계에서는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단군이 원시 이제 고아시아족, 고시베리아족의 휴장의 이름이었다라고 주장을 하신 것 같아요. 김정배 교수가. 근데 배영일 교수가 그것도 공격해요. 너무 극단주의적인 민족주의자라고. 우리가 끌어다니면 민족주의자고 딴 데서 끌어다니면 민족주의자가 아니고. 그리고 웃기는 것이 또 이 책에서 임나 일본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일본인들이 그때 이제 광개토대왕 비문하고 그 칠지도 그 두 유물을 가지고 그 한반도 남부에 369년에 이제 식민지를 마련했다. 그 식민지 이름이 임나일본부다. 그거에 대해서는 유사 역사학이라고 절대로 언급을 안 하거든요. 그냥 일본인들이 약간 편파된 주장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무조건 한국 사람들이 낙랑군이 평양에 없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 무조건 그건 유사 역사학이고 극단주의적인 민족주의자라고 그런 식의 주장을 보니까 너무 일관성이 없어요. 일본인들이 하면 괜찮고 아니면 괜찮은 것보다 그는 그냥 편파적인 그런 오해의 그런 소지고
한국인들이 하면 그거는 극우적인 주장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분이 약간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학자로서. 지금 오늘 첫 번째 소개하는 해외 석학으로서 배형일 교수 지금 논문이라든지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데 이 영향이 지금 국내에 그대로 미쳐가지고 구조선 영역도 축소되고 비파형 동금이라든지 뭐 고인돌 영역도 이제 축소되고 결국은 이쪽에 영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보니까. 그리고 옛날에 한 20년 전에 이제 단국대학교 이제 심재현 교수님께서 기자조선하고 이제 고조선에 대한 논문들을 발표를 하셨거든요. 2002년도에. 근데 첫 번째 논문은 기자조선의 새로운 해석이라는 논문이거든요. 이게 시대에 안 맞은 해석. 그래서 심재현 교수님께서 기자조선이 이제 진대 말기하고 한대 초기에 이제 상서하고 상서대전이라는 책을 처음으로 복승이라고 하는 서한 시대에 이제 어느 학자가 처음 발표를 하게 돼요. 그때부터 기자조선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상서나 다른 책을 보면 기자조선은 전혀 등장하지 않거든요. 기자는 등장을 해요. 인물로서. 그 홍범 구주 같은 거를 주 무왕한테 가르쳐 주었다고 그런 내용은 있지만 한나라 이전까지만 해도 그런 기자조선이라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문은 그거를 비판적으로 보는 논문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기자는 없었다. 기자조선은 없다. 기자조선은 없었다. 없었다고 주장하는 배경이 뭐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뭔가 뭐 뒤에 또 깔린 복선이 또 있습니까?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요즘 중국 동북공정이라고 거기서 이제 기자조선을 많이 내세우잖아요. 기자가 이제 평양이나 황해도까지 와서 가지고 거기서 조선을 세웠다. 그래서 이 기자조선이 일단은 기자는 허구다. 심재현 교수가 이렇게 발표했고, 이분이 전에 이제 이화에 대해서 고고학 관련된 요서 고고학 가지고 이제 서로 여러 명이 뭉쳐가지고 발표했는데 그때 이제 발표한 게 뭐냐면 당문은 없었다. 있었다면 이만이다. 요리 또 이야기했거든. 그럼 결국은 기자를 부정하는 건 기자는 그럼 부정하는데 위만은 인정했다. 왜냐면 위만이 사기 열전에 조선 열전에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이제 역사로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심재현 교수의 지도 교수가 박사학위 받을 때 지도 교수가 시카고 대학교에서 쇼너시 박사라고 하거든요. 제가 들어보기에는. 근데 쇼너시 박사가 이제 한나라 시대에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 문헌들은 조금 믿을 수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거든요. 왜 그러시냐면 32년도에 허신이었던가 제가 이름을 생각을 못해요. 근데 한 AD 32년 정도 동안 시대 때 고대에 있는 문헌들을 갖다 도서관에서 싹 다 재정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쇼너시 교수님에 따르면 그 이전에 있는 문헌들이 다시 재해석되고 다시 재집필되니까 믿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관자 같은 책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있는 주로 강단사학자들 그분들이 이제 관자 기록을 해가지고 7세기 정도에 고조선이 처음 등장했다고 주장하잖아요. 그것도 안 되네.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다시 재집필됐으니까. 고조선 건국이 계속 멀어지는 거지. 뒤로. 그러니까 위만조선부터 조선이라. 그런 논리가 깔려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럼 이 논문은 또 그러면 뭐? 이 논문은 이제 고조선의 위치에 대한 논문이거든요. 중국 사서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근데 이 논문은 리지린 교수님하고 윤내연 교수님이 글을 소개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심재현 교수도 여기에서는 나나하고 대능하 사이에 기자가 관련이 있다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조선이 있었다는 것은 완전히 부정을 할 수는 없다. 그런 식의 논문이에요. 근데 고고학적인 발굴 그런 성과 같은 것이 부족하다고 거기다가 그럼 평양 낙랑은 어디 있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은 조금 애매하지만 위만조선이 평양에 있었다 그 주장도 조금 너무 증거가 빈약하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배영일 교수의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아직도 모르겠다 그런 식의 그 낙랑군은 평양 쪽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대세다. 그런 근데, 쪽으로. 네, 근데 아직도 조금 빈약하다. 심지영 교수가 그런 성격의 논문을 발표했군요. 네, 2002년 그러니까. 근데 갈수록 이제 부정하는 쪽으로 좀 많이 알려지지 않습니까? 예, 요즘 장군 조선을 부정한다고 다 돼 있는데 예. 초기 논문은 그게 좀 아니었고 약간 그래도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논문이 강화되고 있고 뭐 당군이고 고조선 다 부정되는 쪽으로 뭐 이야기 좀 하고 있다는 게 그리고 여서 쪽으로 말하면 이제 송호정 교수 같은 거는 다 그게 동호하고 산융 영역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고조선 아니고 그죠? 참. 그리고 그 동검들, 그 비파형 동검들이 다 산융족이 있었던 동검, 동어도족들이 있었던 동검. 최근에 전라도 천연사도 그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비파형 동검을 다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요거는 고조선 게 아니고 요거는 산융거고 이거는 동호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송호정 교수가 아마 이제 시도를 했죠. 근데 솔직히 그 동어족하고 산융족들은 오르도스식 동검을 써야 되지 않나요? 왜냐면 오르도스식은 그 유목 민족들이 있었던 그 몽골 그 초원에 나오는 그 단검이거든요. 그리고 중국식 동검도 또 따로 있고 그리고 고조선은 비파형이 대세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 산융하고 너무 중국 그 사학자들 쪽에 주장을 너무 맹신한 것 같아요. 중국에서 그런 주장이 벌써 중국에서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런 주장이.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 그럼 배영일 교수님께 대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배영일 교수는 그러니까 고조선이 있었던 증거는 조금 빈약하고 물론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문화들은 있었지만 고조선이라는 그런 국가 체제는 있었던 것은 아직까지는 증거가 너무 빈약하다. 그런 식의 주장이고 그리고 한국사의 출발점은 낙랑군 평양이다. 그리고 삼국시대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런 나라들이 발전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낙랑군의 지배계급, 그러니까 고대 중국인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쪽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지식인들, 역사나 철기나 그런 걸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고대 한국 사회가 발전할 수 있었다. 그게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뭐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해외에서 한국학을 가르치는 한국학 교수들, 뭐 우리 한국인들이 아니라 해외 이제 교수분들, 그분들이 그래도 이제 뭐 한국의 역사 문화를 가르쳐야 되는데 대부분 그 내용이 요 내용을 텍스트로 해가지고 전한다는 거. 그리고 이분은 약간 한국 이제 사학자들이 주장한 거, 한국 고고학자들이 주장한 거를 너무 극단주의적인 민족주의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물론 제야사학자들도 그렇지만 강단사학자들까지도 그렇게 매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일본 고고학자들, 일본 사학자들은 비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비판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객관적이었다고 주장을 해요. 자,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해외 한국학 실태, K-히스토리, 한국 역사가 지금 해외에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치주고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첫 시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이제 한 분의 학자의 논문,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또 배형일 교수님, 이분의 이제 논문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고 이 내용이 지금 한국학, 해외에서 가르치는 한국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텍스트다. 핵심적인 텍스트. 이 내용을 가지고 해외, 그럼 한류 관심 있는 사람들도 다 이걸 읽고 들어오겠네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한국 사람들이 주장한 거는 무조건 민족주의적이다, 국수주의적이다. 그런 전제를 깔고 출발을 하거든요. 한국사를 공부할 때.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훨씬 더 객관적이다. 팩트를 기반해서 말합니다. 참 오늘 들어보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이제 한 분 한 분 소개 드릴 때 이분을 비판하기보다는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앞으로 한국학 특히 이제 역사 부분, 해외에서 한국 역사를 어떻게 이제 가르쳐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가 이제 고민할 시간대에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역사 교육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현실을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자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배영임 교수님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 시간에 또 여러분들 만나뵙고 이제 다른 분들 또 영향 있는 분들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